뉴욕을 가고 싶고 런던을 가고 싶고 도쿄를 가고 싶어하는 까닭 중에 하나는 이런 하이엔드 시설들에서 어떤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어떠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를 체험하기 위해서도 많이 가는데 그런 지역들이 왜 특정 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몰려 있을까요? 그건 그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 지역에 집단 거주하였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지탱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이라는 것도 그 상업시설과 문화시설이 이렇게 제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도 특정 지역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얘기는 비록 우리는 그 주택에 접근하지 못하더라도 서울에 있음으로 해서 그 집단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그 시설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 과연 이걸 계속 반대를 해야 되는지 좀 그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지 않아도 이런 게 생기는 걸 반대해야 될런지 냅둬서 인프라가 생기는 게 맞는 건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 사이즈가 벌써 이미 커졌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처럼 60억, 100억 하는 주택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은 아니고요.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 상승되면 상승될수록 이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재 모든 주택 정책에 대한 논의가 서울, 강남이 전주 대비 이번 주에 주택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0.03%. 그렇게 해서 뉴스를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을 불안감에 떨게 하는 이 상황이 사실은 더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매주 단위로 정부가 공식 기관을 통해서 전주 대비 얼마나 주택 가격이 상승했는지를 공식적으로 리포트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예, 맞아요. 그 입에 붙어 0.03. 있거든요.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주 대비 0.05%또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저 뉴스 듣는 줄 알았습니다. 불안해져. 최근 들썩이고 있는 아파트 값뿐만 아니라 가파른 집값 상승은 수도권뿐 아니라 집값 오름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쌤 그게 발표된 숫자가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눈을 감는다고 해서 강남이 안 오르는 건 아니니까 네. 그걸 뉴스를 또 얘기 안 하긴 또 이상하고 네. 또 발표하지 말라고 얘기하기도 좀 이상하고 네, 사실은 주택 정책 자체가 가격 변동에 과도하게 집중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정책들보다는 오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인정을 하고 과연 주택이 오름에도 가격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주거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차선책이 무엇일까? 과연 그 가구들에게 어떻게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과정이 사실은 더 중요한데 현재 주택의 목적은 그 답보다는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얘를 어떻게 억누를까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현재 좀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쌤, 근데 이번에 보면 그 뉴스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대출 이자에 딱 막혔잖아요. 6억에서 딱 잘랐잖아요. 그러면서 집 살려 그랬던 사람들도 갑자기 나 가격 걸어놨었는데 이게 대출이 끊겼다. 맞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뭐 급하게 물르거나 뭐 위약금을 물었네 등등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좀 이슈가 있습니다. 대출이라는 것이 주택을 구입을 하려고 할 때 구입할 목돈이 없는 사람들 주변에 많을 거고요. 그 부분들한테 20년, 30년에 걸쳐서 소득을 활용해서 계속 갚아나갈 수 있는 기회. 이건 주택담보대출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그렇죠. 주택담보대출을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게 하면은 네. 그러면 주택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것도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총액을 제한을 하는 건데요. 네. 그러면은 그와 같은 목돈이 없어서 당장 그 돈이 필요한 수요자들에게는 주택 구입에 대한 장애물을 이만큼 높이는 그런 결과가 돼서 사실은 주택 가격을 왜 막아야 되는 거지? 왜 주택담보대출을 왜 차단해야 되지? 여기에 있어서 답이 없어지는 그런 모순을 좀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자가 소유, 주택을 소유하는 것, 홈 오너십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택 소유. 그렇죠. 소유죠. 솔직하게 얘기 좀 해보죠. 차가 있으신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제 얘기를 하게. 네. 사실 저도
자가를 마련하게 된 계기가 그거예요. 이제 40 중후반 이제 넘어갔고 저 20년 개그맨 생활하면서 계속 전세로 옮겨 다녔는데 그냥 나 활동하기 좋은 범위 내에서 적당한 집에 가서 그냥 살짝 더 이상 끝내자. 그냥 이런 느낌으로. 근데 저는 사실은 자가 말씀하시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사실 이 전세에서 2년, 4년 이렇게 옮겨 다니다 보면 아이한테 환경이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자녀 키운 입장, 저는 그것보다도 저렇게 집값이 오르는데 하나 안 갖고 있으면 불안해. 계속 후회만 그게 답도 쌓이잖아요. 없어. 계속 계속 후회만 쌓이니까 에이 그럴 바엔 나도 무조건 사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네. 자가 소유를 어떻게 보느냐가 정권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되게 달라집니다. 어떤 정책은 자가 소유를 신장을 하기 위해서 정책을 마련하고요. 어떤 정책들은 자가 소유를 굳이 하지 않아도 임대로도 전세로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하자. 이 두 가지에서 크게 갈리고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자가 소유가 여전히 필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은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어요. 대다수.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목돈이 없어서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와 관련돼서 소위 LTV라는 혹시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뭐의 약자야? LTV? 뉴스에서 맨날 LTV 몇 퍼센트 이러는데 LTV? 그런가 보다 하는데 뭐야 이게? LTV. LTV? LTV 미국 사람.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 너무 영어 아니야? 한국식 발음 아닌가요? LTV. LTV 뭐라고 해요? 알파벳으로 알파벳. A, B, C, D, F, G, L, B, T. LBT. TV가 아니라 TV. 어려워요. 아유, 뭐 이렇게 어려운 거야. 진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아실 것 예. 같아서 론 투 밸류라고 해서요. 전체 밸류는 하우싱 밸류, 즉 주택 가격을 말하고요. 네네. 론은 모기지, 즉 주택 담보 대출이거든요. 아, 감이 와요. 네, 전체 주택 가격에서 은행을 통해서 담보 대출을 얼마나 빌릴 수 있는가. 네. 이것이 LTV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만약에 은행으로부터 다 빌렸다라고 하면 100%가 될 거고 LTV. 은행으로부터 하나도 안 빌리고서 자기 돈으로 주택을 구입했다고 하면 0%가 0%. 되겠죠. 이게 나라마다 최대로 할 수 있는 LTV를 정해놨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각 국가별로 최대 LTV가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나타낸 그림입니다. 100%예요? 100% 주택담보대출이 발달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나라들은 네. 최대 주택 가격의 100%를 빌려줍니다. 100%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은 지금 70,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50 이렇게 더 낮춰놓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전체 주택 가격에서 30% 혹은 50%는 자기 자본이 있어야지만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고 네. 이런 규제를 이제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미래 소득은 많아가지고서 내가 잠재력은 되게 많은데 당장 자본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주택 구입의 기회마저 상실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되기 때문에 어떤 정부는 그래서 이 LTV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 반대로 어떤 정부는 LTV를 높이는 것이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니까 저걸 낮춰야 된다라고 하고 과연 주택 구입을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높이는 것이 좋은가 낮추는 것이 좋은가 있어서는 사실은 엄청난 논쟁이 숨어 있습니다.